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에너지 담당 애널리스트 한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4년 말 25년 초에 걸쳐서 유가가 하방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2023년 이후에 유가 추이와 주요 이벤트를 적어놓은 표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직접적인 중동의 감산 정책이 나타났던 시점이고요. 녹색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리고 파란색이 수요 우려가 불거졌을 시점입니다. 추이를 보시면 중동의 공급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유가가 예외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고점에서 상승 후 바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는 반면에 수요 우려가 부각될 때 하락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은 중동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수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펙은 이제 12월부터 증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전쟁이 보다 격화되지만 않는다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석유 수요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이 이제 IEA와 오펙인데, IEA는 6월부터, 오펙은 8월부터 글로벌 석유 수요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EA가 보다 보수적인데 3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면 IA 글로벌 수요가 원래 한 110만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다가 10월 달 보고서에는 86만 BD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반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오펙은 IA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오펙은 지난 7월 달 보고서에서는 올해 글로벌 수요가 225만 BD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0월 달 보고서에서는 이제 193만 BD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숫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펙은 IA의 거의 2배 이상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기관의 차이는 어느 쪽으로든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수요 전망치는 여전히 130만 BD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치, 그러니까 2023년까지의 연간 수요 집계치를 보시면 IA나 오펙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전망치, 즉 24년의 수요 전망치와 25년의 수요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애널리스트가 뭐 기업들 실적 추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망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도 실제 그 해당 연도가 끝나면 실제 석유 수요 집계치는 두 기관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극단적으로 벌어진 전망치는 올해가 지나면 붙게 되겠죠. IAEA 전망치, 보수적인 IAEA 전망치 기준으로 글로벌 석유 수급을 예단한 표입니다. 특이점은 사실 그 표의 왼쪽 위에다 적어드렸지만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그리고 현재 두바이 유가의 분기 연말 기준 유가는 사실상 77불에서 75불 내외로 상당히 플랫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기말 기준으로는 크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석유 수요는 사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이 지속됐기 때문에 수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진한 수요를 오펙이 감산을 통해서 수급 밸런스를 맞춰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시면 여기 5페이지 표의 다섯 번째 그 하이라이트 된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년, 23년, 24년 수요 빼기 공급치가 거의 0에 수렴하니까 균형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를 보면 오펙 기준의 수요 전망치는 내년에 100만 BD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예상된 오펙의 증산 계획 발표치만 약 152만 BD고 IEA는 내년에도 non-OPEC 기준의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100만 BD밖에 늘지 않는데 공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만 놓고 보면 내년은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보시면 이제 글로벌 조사 기관인 S&P 글로벌이 IA 기준으로 분기 글로벌 석유 수급을 재구성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4분기에 소폭 과잉으로 전환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과잉폭이 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석유 수요는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인데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공급 과잉폭이 커지면서 유가가 밑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펙은 IEA보다 보다 공격적인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펙 기준표를 보면 사실 작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넘었고요. 올해는 수요가 공급을 거의 190만 BD나 넘어가게 됩니다.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100만 BD나 넘어가고요. 오펙의 표가 맞다면 사실 올해도 유가가 계속 올랐어야 하는데 최근 유가가 수요 우려로 약간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하신다면 오펙의 전망치는 다소 공격적이고 IA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요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중국입니다. 8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면 IA는 중국 수요를 기존에 한 50만 BD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참고로 아까 IA가 글로벌리 약 100만 BD 정도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50만 BD니까 올해 전체 석유 수요 증분의 절반이 중국이었던 셈이죠. 근데 10월 보고서 보시면 IA는 올해 중국 수요가 15만 BD밖에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수요는 이제 거의 안 늘어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오펙도 수요를 조정하기는 했어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기존에 한 76만 BD 중국에서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은 41만 BD 늘어날 거라고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수요는 오펙조차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두 기관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왼쪽 차트. 중국은 화학이랑은 다릅니다. 석유 제품 기준으로는 자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래서 정제 처리량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전체 정제 설비에 들어가는 원유 투입량이 그 해에 중국 석유 수요와 정확히 정해 관계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 수요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정제 처리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선행 지표가 될 텐데 중국의 정제 처리량은 3월 달까지는 성장세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9월 달까지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8%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해서 정제 설비를 돌리는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올해 9월 누적으로 전년 대비 2.8% 역성장하고 있고요. 이걸 감안한다면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 석유 제품 수출 쿼터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하고 수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1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면 중국의 수출 쿼터는 올해 총 4,1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조금 증가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업체의 가동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수출 쿼터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건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다시피 중국의 이제 민간 정제 설비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 민간 정제 설비들은 내수에 이제 공급을 집중하는 편인데 이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중국 내수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하죠. 중국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왼쪽 차트 보시다시피 미국의 석유 수요는 동절기 그리고 내년 2월 가장 추운 시점까지 가장 비수기 시점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경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는 그럼 계절성에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 2, 3월까지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게 돼요. 즉 중국 수요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수요가 그나마 가장 견고했던 미국은 계절성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유가의 수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EIA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고요. 미국 EIA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동절기 그리고 내년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전년 대비로도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수요 지표가 더 안 좋아질 걸 우려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동 전쟁이 더 격화돼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사실 수요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동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수요 지표상으로는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펙은 이제 증산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6월 달에 처음 증산 발표를 했고요. 원래는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두 달 연기해서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펙은 유가가 지금 증산하면 뻔히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게 보이는데 왜 증산을 할까요? 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가 이 정도 레벨에서 떨어질 때는 빠짐없이 오펙이 선행적으로 증산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오를 테니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증산을 발표하는 것이죠. 15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차트. 사우디에게 중요한 것은 원유를 팔아서 얻는 매출액입니다. 즉 사우디의 산유량 곱하기 유가, 즉 아람코의 매출액이겠죠. 그 매출액이 올라갈 때가 사우디가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지금은 사우디가 900만 BD로 감산한 지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유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요 우려로 유가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부터는 증산 정책으로 바꿀 만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겠죠. 과거 사례를 볼 때 15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사우디가 크게 증산을 발표했을 경우 빠짐없이 유가는 하락했지만 유가가 하락하고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 그리고 사우디의 산유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우디의 산유량 곱하기 유가 즉 사우디의 원유 매출액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마도 오펙의 12월부터의 증산은 과거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펙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약 246만 BD를 증산할 예정이고요. 이 8개국의 연평균 증산을 계산해 보면 내년에 이 8개국만 약 152만 BD가 올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EA 석유 수요 전망치가 약 100만 BD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펙이 증산만 해도 이 정도로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오펙의 공급 우려까지 가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왼쪽 차트 보시면 글로벌 석유 수요는 코로나 때 크게 감소하고 과거 3년 동안 그 박살났던 수요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석유 수요는 100만 BD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사우디 러시아는 그걸 감산으로 대응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우디의 감산 정책의 최대 수혜국은 오히려 미국이었어요. 참고로 사우디가 9월 달에 지금까지는 가격에 맞춘 생산 정책을 폈다면 지금부터는 점유율을 목표로 생산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증산을 앞두고 바람직한 발언이었죠. 사우디가 지금부터 증산을 통해서 마켓 셰어를 다시 뺏어온다면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차트.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의 원유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 늘면서 18페이지 오른쪽 차트 보시면 미국의 절대 원유 순수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27년, 28년에는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미국이 LNG 수출을 본격 시작하고 난 16년, 17년 이후에 전 세계 에너지 가스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걸 감안하면 미국의 원유 순수 출국 진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오펙에게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펙의 증산은
아마 지금 연말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에 보면 20페이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란 제재를 강력하게 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던 적이 있어요. 반면에 사우디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란 원유 생산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동 지정학 이슈가 이란 이스라엘로 번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란 제재가 추후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사우디는 마음 놓고 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11월에 있을 대선 그리고 12월, 1월까지 이어질 오펙과 IEA의 원유 수요 하향 조정 그리고 12월부터 있을 오펙의 증산까지 고려했을 때는 유가가 밑으로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